네,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 목요일날 수업한 영상이 날라가서 쌤이 수업 다시 찍고 있는 거고, 뭐 다시 볼지는 모르겠다만 이거 한번 복습하신다면 이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아마 9번부터 23번까지 다 그때 풀었던 것 같아서 빠르게 좀 풀이할 거고요. 쉬운 문제는 그때 말로 푼 것들도 있어서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우선 9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9번에 보시면은 총 3개의 직선이 나와 있는데 직선 간의 위치 관계가 수직이거나 평행하다라는 조건이네요. 2개의 식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식이 표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일반형으로 통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ax 빼기 y 플러스 2는 제로. 자, 요렇게 생긴 직선과 b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 자, 요 둘이 수직 관계에 있대요. 수직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은 정리했었습니다. 자, 개수끼리 곱해주고 개수끼리 곱해주고 더해서 는 0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ax 빼기 y 더하기 2는 0이라는 놈과 두 번째 놈 b-2의 x 더하기 y-4는 0이라는 놈 평행하대요. 자, 평행 조건이라고 한다면 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배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b-2분의 a가 1분의 마일, 즉 마일과 같은데 뭐랑은 달라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과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두 개를 연립해서 a, b 구해달라고 했고요. 정확하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굳이 a, b를 안 구해도 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곱과 합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식에서 a, b라는 놈이 마3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식 넘겨주고 이항하시면 a 플러스 b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달라고 했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놈은 합의 제곱에서 곱을 2번 빼자. 그럼 2번 하면 마력을 빼니까 플러스 6이겠죠. 답은 10이라는 거, 9번의 답 3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0번으로 바로 갑시다. 기본 문제들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좌표 평면 위의 점 0,4에서 2x 빼기 3y 더하 빼기 1에 0에 내린 수선의 발. 즉, 어떤 상태야? 직선이 이렇게 있어. 정확하게 뭐 기울기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직선 밖에 한 점, 0,4라는 점이 있네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건 어때요? 수직인 직선을 그어주고 그거에 교점을 찾는다라는 사실과 동일하죠. 그래서 수직인 직선의 입장으로 갑시다. 요 놈은 기울기가 3분의 2입니다.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역수의 부호반대 거기에 y절편 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둘의 교점을 찾아주면 내가 원했던 수선의 발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식이 조금 더러워 보이죠? 뭐 2 곱하고 넘겨주고 해서 뭐 3x 플러스 2y 2 곱했어 마팔은 제로. 위에 식에다가 위에 식이랑 연립해서 뭐 x, y 값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한 번만 그래도 처음 써봅시다. 자, 우리 y를 없앨 생각합시다. 위에 거에 2 곱해줄 거고요. 아래 식에 3 곱해줍시다. 6y 24는요. 자, 두 식을 우리 빼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거에 2 곱했고요. 아래 거에다가 3 곱한 거잖아. 그치? 3, 4, 12겠죠? 쏘리. 3, 8에 24가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는 요 두 개를 더해 줍시다. 더해 주시면 13x는 마이너스 넘어가서 플러스 26. 즉, x의 좌표, 교점의 x의 좌표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면 y는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이 수선의 발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10번의 답은 두 개 더해서 1번에 3이 되겠네. 네, 완전 기본 문제들이야. 대신에 그림을 그려서 좀 상황을 파악하긴 해야 된다. 우리 단원 이름명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을 그림으로써 좀 상황을 파악하고 보다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게 고2, 고3 내용 들어가서
도형이 나왔을 때 닮음을 끌어다 쓰고 기울기 끌어다 쓰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 뭘 끌어다 쓰는지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상황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각이등분선의 자취와 동일하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미안합니다. 요번에 좀 잘못 말했네요.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같은 거리, 같은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나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되죠. 그때 나옵니다. 1대1 비율을 유지하는 점이 그리는 자취는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내용을 배워요.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날 개념 특강할 때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보여줄 내용이고요. 자, 결론은 수직이등분선을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A, B가 있는데 A의 좌표는 마1,3이고요. B의 좌표는 2,3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이 흰색 선의 기울기는 3분의 마6 해서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쌤, 마이처럼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어. 고개를 돌리세요. 자, 그러면 나는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는 2분의 1x. 자, 그런 다음에 지나는 점은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습니다. 중점이에요. 더해서 평균 냅시다. 자,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1,0이었습니다. 그래서 빼기 2분의 1 플러스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정리해주자면 y는 2분의 1x 빼기 4분의 1이고요. 양면에 4를 곱하는 게 모양이 좀 더 이쁘겠죠?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4 곱해서 다 우변 넘겨주시면 2x 빼기 4y 빼기 1은 0 이라는 자취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해당 내용들은 진짜 풀이가 길지도 않고 간단하게 풀리는 내용,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쉽게 이해했을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12,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일시정지하고 풀고 나서 영상을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쌤은 바로 풀 거니까 일시정지하고 보세요. 자, 그럼 12번 이어가 봅시다. 자, 12번은 서로 평행할 때와 수직일 때의 K값을 구해서 둘을 곱해달래요. 자, 두 직선 KX 플러스 Y 빼기 1은 0과 5X 더하기 2K 빼기 3 더하기 5는 0. 오케이. 평행할 때와 수직일 때의 K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고요. 자, 평행할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엔 5분의 K는 2K 빼기 3분의 1이고 뭐랑은 달라? 마이너스 5분의 1과는 달라야 하네요. 자, 그러면 K의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뭐가? 마이너스 5분의 1과는 달라야 되니까 쉬운 걸로 먼저 제한을 걸어버리세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면 안 돼.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1은 제외하고 생각을 할 거야. 아마 K값 두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거르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자, 요 앞에 거 등호 정리하시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3K는 5가 돼서 5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5는 제로. 자, 그럼 딱 나오네요. 뭐가? K에 마일르면 성립하죠. 그래서 K 플러스 1과 2K 빼기 5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K는 마일이면 안 돼. 내가 찾던 K 값이 2분의 5라는 거. 평행할 수 있는 K 값 2분의 5라는 점 하나 찾았네요. 자, 두 번째 수직일 조건입니다. 수직일 조건은 개수끼리 곱해주시고 더하기 개수끼리 곱해주시고는 0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 조건은 금방 나오죠. K는 7분의 3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요 둘을 곱해달라고 했어요. 최종 답은 14분의 15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 12번까지 문제풀이를 했고요. 네, 13번이 나와 있는데 1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풀이해 보시고 혹시나 그때 수업 때 이해 안 가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1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14, 15, 16번 문제를 한번 보고 다시 영상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4번 볼게요.
자, 14번은 지뢰 세 직선이 나와 있고 직각삼각형이 되길 바래요. 근데 세 직선의 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놈의 기울기 2였고요. 두 번째 놈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이 내가 아직 기울기를 모르는 형태예요. 자, 우리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고 심지어 직각이어야 돼. 직각이기 위해선 셋 중에 두 개는 서로 수직 관계에 있어야 되고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기울기가 다 달라야 돼요. and 마지막 한 점에서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모이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원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프린트 뒤에 가면 삼각형, 뒤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은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은 따로 거기서 따져요. 이 문제에서 사실 따지지 않아도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16번 가서 풀이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서는 그냥 직각 삼각형 되는 것만 체크를 할게요. 왜냐면 요 들은 이미 기울기가 수직이 아니야. 그래서 직각이 되려면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밖에 없어. 1번, 3번이 수직인 경우, 2번, 3번이 수직인 경우. 그래서 얘가 세 번째 놈이 둘 중에 하나랑 수직이면 일단 기울기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 같아지는 경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한 점 지나는 거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안 되는 걸 먼저 버려버립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두 개의 교점을 이 아랫놈이 지나면 돼요. 교점을 먼저 찾기 위해서 연립을 할 거고요. x는 3분의 1, 그리고 y는 3분의 2라는 점이 나옵니다. 자, 얘를 노란색 점을 세 번째 식에 대입했을 때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9는 0. 즉 a 값은 마칠 나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지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안 되는 조건은 일단 a는 마치는 걸을 겁니다. 그럼 마치를 걸은 상황에서 일단 수직 조건만 합시다. 자, 1번과 3번이 수직이다. 첫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이 수직인 경우는 식이 x의 개수끼리 곱하고 y의 개수끼리 곱해서 더하면 0이다.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네, 마치는 아니죠. 내가 가져가야 하는 답이고요. 자, 두 번째 놈과 세 번째 놈이 수직일 수도 있어. 그래서 둘의 x좌표 a, y 개수 마일는 0. 요번엔 a가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요것도 마칠이 아니니까 내가 가져가야 하는 a의 값이 되겠네요. 둘의 합 구해달라고 해서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수직 조건만 잘 해결해주면 되는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수심을 구하는 문제예요. 내가 계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하는 방법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좌표 평면에 꼭 정확하게 안 그려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0,0, A는 2,4, B는 5,1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수선들의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꼭지점에서 수선 내리시고, 꼭지점에서 수선 내리시고,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시면 항상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놈은 삼각형의 오심 중 수심, 수선들의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수심이라고 불러요. 자, 너무 어렵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5,1을 지나면서 5a라는 놈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아무거나 하시면 돼. 뭐 0,0이 편하겠다. 0,0을 지나면서 a, b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 식 세워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나는 따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번 유형의 16번 마지막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x 더하기 y는 2, x 빼기 y는 4, 3x 빼기 ky는 4. 자, 이렇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 되지 않는 거. 세 개 중 아무거나 두 개가 평행하시면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한 점에서 모이면 삼각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일단 평행하다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과 2번은 절대 평행할 수가 없어. 심지어 수직 관계에 있는 상태네. 그럼 난 1번과 3번을 볼게요. 자, 1번과 3번 평행하려면 개수의 상태가 똑같아야 돼요. 다시 첫 번째 식의 개수는 x가 1, y가 1 똑같지? 그럼 평행하기 위해선 세 번째 식의 개수도 같으면 됩니다. 즉 1번과 3번이 평행하려면 k가 마3이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2번과 3번이 평행한 것도 체크해 볼게요. 자, 2번에서 xy의 개수는 1과 마1 부호만 반대야. 그렇다면 걔와 평행하기 위해선 얘도 부호만 반대여야 돼. 2번과 3번이 평행할 조건 k는 3이에요. 자, 마지막 한 조건, 한 점에서 모이는 경우 체크하기 위해선 나는 뭐 해줘야 됩니까? 교점을 찾아줘야겠죠. 자, 둘을 연립하기 좀 편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점은 3, 마일이라는 거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점을 마지막 세 번째 놈도 지나면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9 플러스 k는 4. 즉, k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을 얻게 되네요. 자, 요 놈들을 곱해달라고 했고요. 요 세 개를 곱하면 4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유형 문제들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유형 3이 마지막이었어요. 요번 단어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 문제 풀이들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유형, 세 번째 유형,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대한 문제들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번에도 네, 칠판 한 판에 문제 다 풀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 중간중간에 일시정지해서 내가 풀려고 할 때 바로바로 일시정지해서 문제 보고 풀고 그러시면 더 공부에 도움이 되시겠죠. 혹시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수업을 학원에 다니시지 않는 친구들인데 다른 지역에 계시거나 그래서 수업을 뭐 혹시나 듣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어떤 영상 프린트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프린트는 뭐 해당 프린트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유형 가보도록 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문제. 자, 일단 공식을 다시 한 번만 리뷰 살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한 점 x1, y1과 요 점에서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궁금해. 점은 여기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d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린 d라는 놈은 루트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이라고 외우자고 했어요. 네, 주어진 점을 저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수선의 발 찾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 이거 정도는 외워주는 게 우리 좀 심신 상태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면 되겠고 바로 17번 기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직선 x 더하기 ky 빼기 2배의 k-1은 제로, x 더하기 ky 빼기 2배의 k 빼기 1은 제로라는 이러한 직선이 현재 나와 있어요. 자, 요 직선이 점 P를 지난데 뭐에 관계없이 K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죠. K가 없는 놈들과 있는 놈들로 한번 정리 좀 해주도록 합시다. 네, 그럼 K의 관계가 없이 성립하기 위해선 K는 힘을 못 써야 돼요. K가 힘을 못 쓰기 위해선 K 앞에 곱해진 게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K가 어떤 값이 됐든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항등식 풀듯이 Y는 2여야 되고 그때 X의 값 마이너스 2여야 한다. 그럼 나는 K에 관계없이 요 점 P를 지나야 돼. 즉 점 P가 2, 마이너스 2,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점 P가 직선 누구와의 거리가
x 빼기 3i 플러스 a는 0이라는 놈과의 거리가 루트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에 곱을 구해달라고 했고요. 뭐 식만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루트 10은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더하기 a. 자 그러면 나는 절대값 a-8이라는 놈이 1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가 10이 되려면 a는 18,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2다. 곱해서 마이너스 36이라는 거, 답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처음 기본 문제 3문제는 잘 풀어주실 거라 믿고요. 바로 이어서 18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도 뭐 유형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죠. x 빼기 3i 더하기 1은 0과 x 빼기 3i 더하기 5라는 요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달라. 어떻게 구해달라고 했어? 기억 잘 하셔야 하죠. 어떻게 구해줍니까? 알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마일, 콤마 0 좀 잡아볼게. 아무 점이나 잡으세요. 괜찮습니다. 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잡으신 다음 그놈에서 반대편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거리 구해주면 되지. 요 거리 공식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니 D라는 놈은 직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해 주시면 돼요. 마일 0 플러스 5. 자, 그럼 루트 10분의 4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고요. 유리화 하시면 5분의 2 루트 10 답은 4번이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 문제까지도 큰 무리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19번이 아까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네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놈. 아, 미안해요. 또 말을 잘못했네요. 또 다른 문제네요. 두 직선이 아니었어요. 쏘리. 아마 그게 뒤에 맨 뒤 마지막 문제에 나올 거예요. 각이등분선 대한 건 맨 뒤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19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한 직선이 나와 있는데 그 직선의 평행해 달래. 다시. 요 직선이 3x 빼기 4y 더하기 1은 0이래. 근데 요 놈에 평행하고 싶어. 그럼 얘들아 이거 y는 해서 정리하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평행한 직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개수를 똑같이 쓰시면 돼요. 개수의 상태가 같으면 평행한 거야. 그리고 상수항만 바꾸면 다 서로 다른 직선이 되겠지. 평행한 어떠한 직선이 됩니다. 자, 요 직선이 어땠으면 좋겠대? 2,1과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대. 2,1 한 요 정도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요 거리가 3이었으면 좋겠대요. 잠깐 문제 해결하기 전에 스탑. 야, 거리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는 알죠? 우리 거리라는 거는 영어로 distance를 의미합니다. 길이라는 거는 length를 의미하죠. 자, 길이라는 거는 곡선의 길이도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거리는 항상 최단거리여야 돼요. 그래서 L과 D는 엄연히 다른 거고 거리 D라는 놈은 항상 이렇게 수직거리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거리를 했더니 3 나오는데 즉 거리는 루트 개수 더하기 개수 분의 절대값 대입해주면 되죠. 6 빼기 4 플러스 K. 자, 분모가 5니까 양변에 곱해서 15는 절대값 K 플러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K의 값이 절대값 안에가 15가 되는 경우와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경우 두 가지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K에다 13 넣어서 한번 쓰고요. K에 마이너스 17 넣어서 한번 쓰고 그렇게 두 가지를 모두 써줘야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19번 문제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좀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20번, 21번 넘어갈 거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살짝 레벨이 올라가게 되죠.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고 다시 한번 영상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잘 좀 보셨으리라 믿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이제부터 좀 이런 문제들이 종종 보게 될 거예요. 진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일단 두 실수라는 조건 나왔고 x 더하기 y 빼기 2 곱하기 2x 빼기 y 더하기 3은 0. 자, 이렇게
곱하기 꼴로 나왔어. 실수 두 개 곱해서 0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잖아. 즉 나는 x 더하기 y 빼기 2는 0과 또는 2x 빼기 y 더하기 3은 0. 자, 뭔가 방정식의 해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 직선을 의미합니다. 직선 1, 직선 2라고 좀 얘기해 줄게. 결국엔 요걸 만족하는 xy라는 건 직선 위의 점을 의미하는 거야. 요 직선 1 위의 점이거나 또는 요 직선 2 위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 점들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 xy에 대해서. 그럼 나는 다시 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요 점과 요 직선과 요 직선 위에 아무 점이 많을 건데 그 점들 중에 요게 가장 작은 걸 구해달래. 그 xy 점. 그럼 뭐야? 나는 다음과 같은 의식의 흐름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또는 2학기 중간고사에서만큼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뭔데? 요놈의 최소값이라는 건 이제 알아볼 수 있게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초록색으로 쓴 요 위의 점들을 저 식을 만족하는 점 P, x, y라고 했을 때 그 x, y가 누구와의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였어. 자, 그러면 나는 한번 보기 편하게 원래 그림 잘 안 그려드리는데 한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점이 있는데 첫 번째 놈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2 찍고 기울기 마이릿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을 거야. 직선 2라는 놈은 기울기가 2x이네요. 그리고 y절편 3이니까 한 요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네요. 자, 얘가 직선 1, L1이라고 합시다. L2라고 할게요. 그래서 난 요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얘랑 가장 가까운 거 찾아! 라는 거야. 그럼 나는 직선 1에서 초록색으로 표기할게요. 요 놈이랑 가장 가까운 점은 항상 어디야? 수직거리지. 한마디로 요 길이 찾으라는 얘기지. 두 번째. 근데 제가 최소가 아닐 수도 있어. 왜? 왼쪽에 있는 기울기 이 자리가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 다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둘 중에 작은 놈이 답이에요. 제곱까지 하셔야 돼요. 루트가 없으니까. 자, 그럼 요 놈부터 체크해 볼게요. 얘는 L1과 비교입니다. 원점과의 거리니까 루트. 개수 더하기 개수 1, 1. 자, 원점 0,0 대 2라고 씁시다. 아, 루트 2네요. 저 거리. 초록색 직선 위의 점들 중에 원점과 가장 가까운 놈 거리 루트 2다. 자, 주황색 갑시다. 자, 얘는 두 번째 직선입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5분의 원점 00 사라지고 3만 남네요. 자, 그럼 요 놈의 길이는 뭐 5분의 그냥 요대로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리고 누가 더 짧은지 비교해 보려면 뭐 해줘? 제곱해주면 편하죠. 요 놈의 이 루트 2의 제곱 당연히 2고요. 주황색의 제곱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5분의 9입니다. 누가 더 작아요? 5분의 9가 더 작죠. 그래서 답은 5분의 9라고 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풀었는데 접근을 못했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게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보는 시야. 자, 얘를 직선으로 보는 게 그래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식을 원점과의 거리로 본다는 거는 조금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대부분의 문제집에 다 실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단원을 공부하고 시험 보는 기간만큼은 저거는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해드렸으니 네, 놓치면 절대 풀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마저 보고 다시 뒷페이지 문제 푼 다음 두 문제 남았을 거예요. 요거 제외하고 그 두 문제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한 점 A와 직선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이 정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정삼각형은 진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x 빼기 3y 더하기 2는 제로.
자, 요 위에 아무 점 2개 잡을 거고 and 이 밖에 있는 점 A 1,3이 있어요. 자, 내가 정삼각형을 그렸으면 좋겠대. 얘들아, 정삼각형이라는 것도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했을 때 떠오르는 6글자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세트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2대1대 루트 3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려준다면 정삼각형 모양이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와주실 거예요. 이미 나는 망한 것 같으니 여러분은 좀 이쁘게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삐뚤게 그렸더니 더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무튼 요런 그림에서 나는 정삼각형 ABC를 만들어 달래요. 아, 쌤, 그럼 요 놈의 넓이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 쌤, 그러면 이거 길이 구해야 되나요? 아니지. 왜? 정삼각형의 최대 무기 중 하나 또 60도라는 놈을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2대1대 루트 3이라는 삼각비를 이용한다면 문제를 진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노란색 길이만큼은 내가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자, 이 노란색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자, 2의 제곱 4, 3의 제곱 9분의 절대값 대입해 줍시다. 2 플러스 9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럼 루트 13분의 13이라 유리화해서 그냥 루트 1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2대1대 루트 3의 비율을 이용해서 얘가 2, 얘가 1, 얘가 루트 3이잖아.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에 대한 비율은 2입니다. 루트 3에 대한 비율이 루트 13 실제 길이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나는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루트 3에 해당하는 루트 13이라는 실제 길이에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시면 그게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죠. 자, 얘를 쌤 또 유리화 해야겠네요. 아니지. 유리화는 최소로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실수하지 마시고. 왜? 한 변의 길이 알지만 나는 넓이 공식 S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단 말이야. 정삼각형 넓이 공식 A제곱에서 요 놈은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13분의 루트 13 곱하기 루트 3분의 2를 전체를 그냥 제곱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4분의 루트 3에 13,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면서 유리화 안에도 루트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최종 답은 얼마입니까? 3분의 13 루트 3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마지막 5페이지였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6페이지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22, 23번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문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두 문제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22번 문제는 다음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문제 번호 너무 위에 쓴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고 좌표 찾고 막 수직선 그어서 해도 탐 나와. 풀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왜? 평행한다라는 성질은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왜? 닮음이잖아.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닮음비 찾는 것도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직선식이 나와 있거든. 얘가 2분의 5,0이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요 길이가 1에 해당할 때 요 길이는 2배라서 2에 해당한단 말이야. 내 말 받아들일 수 있겠죠? 2분의 5고 쟤는 5니까. 그래서 1대 2야. 전체로 보면 1대 3 닮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사용하실 거고요. 야, 점과 직선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이 다 구할 거야. 이거 거리 공식 써보면 루트 5라는 거 나와요. 쌤, 그럼 얘는요, 이걸 구하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들지. 1대 루트 3 닮음이라며. 3루트 1대 3 쏘리 1대 3 닮음이라며 3루트 5 3배라는 거 바로 적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쌤, 그러면 이거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야, 직각삼각형 눈에 안 보이냐? 이거 2분의 5라며.
피타고라스 쓰면 요거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사용하실 때도 계산이 더럽잖아. 계산이 더러우면 우리는 뭘 해주는 게 좋다? 비율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해주는 게 좋지. 삼각비처럼. 지금 현재 와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미안해요. 얘가 C고요. 5. 문제에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얘 D라고 좀 합시다. 편의상. D라는 삼각형이 보여. 자, 핑크색 루트 5에 해당하는 길이가 나와 있고 얘는 2분의 5라는 길이가 나와 있는데 자, 나머지 하나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1이라는 비율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는 여기다 얼마 곱해서 만든 거야? 2분의 루트 5 곱해서 만든 거야. 뭐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자, 그러면 비율로서 피타고라스 써도 만족해야 된다고. 얘는 제곱하면 1이지. 얘는 제곱하면 4분의 5입니다. 그럼 얘도 제곱해서 4분의 1이 나오려면 2분의 1이라는 비율이어야 된다라는 거.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1의 절반이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2분의 루트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표현 좀 해줍시다. 2분의 루트 5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루트 5 제곱하면 5고 2분의 루트 5 제곱하면 4분의 5고 2분의 5 제곱하면 4분의 25. 네, 피타고라스 딱 맞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나는 2분의 루트 5라는 거 찾았고요.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로 푸셔도 되고 삼각형 넓이로 푸셔도 됩니다. 이왕 구한 거 다 구합시다. 사다리꼴 넓이로 구하기 위해서 이거 1대2, 1대2라는 것, 즉 요 길이 루트 5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저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핑크색 2개 더해 주셔야죠. 4루트 5 주황색이 높입니다. 그냥 루트 5. 답은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에 10. 자, 그리고 23번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앞에서 2번이나 설레발 쳤던 그 문제네요. 각이등분선 문제고요.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두 직선이 이미 수직 관계에 있는데 그건 그냥 표기 안 할게. 그냥 편의상 두 개를 보기 좀 좋게 좀 그냥 대충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직선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직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x 빼기 2y 더하기 1은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놈의 각이등분선이고 각이등분은 당연히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런 초록색 직선 각을 이등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두 번째는 핑크색 직선으로 반대편 이 둔각처럼 보이는 놈을 이등분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쌤 초록색 핑크색 둘 다 따로 구해야 되나요? 네, 하지만 한 방에 구할 수 있잖아. 왜? 각이등분이라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는데 그때 요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배워요. 마찬가지로 내가 핑크색에서 잡았을 때도 어때요?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초록색과 핑크색이라는 저 놈들을 뭐라고 해석할 거야?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 생각보다 편해. 대입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요 점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 첫 번째 위에 거와의 거리 D1이라고 쓸게요. D1은 루트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 분의 절대값. 자, 대입인데 자취 구할 때 x, y 났잖아. 대입해봤자 그대로야. 그냥 그대로 쓰세요. 괜찮습니다. 자, 아랫놈과의 거리 D2라고 합시다. D2는 마찬가지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그대로 절대값 붙여서 적어주시면 돼요. 다행히도 어때요? 루트 아래 분모의 값이 같기 때문에 나는 요 둘이 같으려면 분자끼리 같으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요놈, 절대값 요놈이 같으려면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한쪽은 그냥 꺼내시고 나머지 한쪽은 그대로 한번 꺼내고 또는 한쪽은 그대로 나머지 한쪽을 부호 반대로 바꿔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부호 반대, 그럼 이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고정해놓고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반대로 뽑아주시면 내가
x 더하기 3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과 또는 넘어가서 3x 빼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완성이 돼요. 네, 뭐 마지막 문제가 좀 넓게 썼습니다. 여유 있게. 자, 그러면 요 그림과 비교를 해보신다면 요 놈이 핑크색 직선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요 두 번째 식이 바로 초록색 직선에 해당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특징 하나 더, 뭐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 둘은 항상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해방정식 다시 한번 개념 리뷰하고 원해방정식 실력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